소유물에서의 정의는 역사적이다. 역사적 원리에 따르면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과거 행위는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창조한다. 노직은 재화의 취득과 이전의 절차가 정당하다면 개인은 그 재화에 대한 배타적 소유 권리를 지닌다고 보았고, 정형적 분배 원리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초적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사람들에 의해 정의의 원칙이 선택된다. 이러한 정의의 원칙은 사회적 협동에 의해 얻어진 이득에 대한 상충되는 요구들을 다룬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으로부터 도출된 정의의 원칙을 따를 때 공정한 분배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고, 차등의 원칙에는 상호 이익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유롭게 양도받은 소유물은 교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X. 노직은 자유롭게 양도받은 소유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형적 원리에 따른 분배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초래하는가? O. 노직은 정형적 분배 원리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차등의 원칙에는 상호 이익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는가? X.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는 상호 이익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자신과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한가? X.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당자사는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만 타인의 이익에는 무관심하다고 보았다. 분배의 공정함은 절차보다 결과의 공정함으로 보장되는가? X. 노직과 롤스 모두 절차적 정의 관점에서 분배의 공정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사람들은 닭과 개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 알면서도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찾을 줄 모른다. 학문하는 방법이란 자신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 구방심리일 뿐이다. 맹자는 선천적으로 선한 마음인 사단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았다. 억지로 애써서 인의를 찾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덕에 따라 행동하고 도에 따라 살아가는 진인은 항상 즐거운 상태를 유지하고 부족함이 없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장자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하여 사단을 형성해야 하는가? X. 맹자는 사단은 선천적으로 선한 마음이라 보았으므로 사단을 형성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도달해야 하는가? O. 장자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연의 순리에 따를 것을 강조하였다. 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의의 덕을 함양해야 하는가? X. 맹자는 자연의 덕을 강조한 장자와 달리 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의의 덕을 함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상적 인간이 되려면 타고난 본성을 실현해야 하는가? O. 맹자와 장자는 모두 이상적 인간이 되려면 타고난 본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는 법과 제도가 부정의한 정도에 달려있다. 시민은 부정의한 법에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다고 자신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가 부정되는 것을 묵인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지는 않는다. 롤스는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도 부정의한 정도에 따라 불복종의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공리주의적 접근법에 따라 시민 불복종은 훌륭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여러 실험실이나 공장식 농장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공중에게 알리려는 목적은 시민 불복종이라는 불법적 수단의 사용을 정당화한다. 싱어는 동물의 이익 관심을 옹호하는 시민 불복종이 공리주의적 접근법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법에 대해 불복종해야 하는가? X. 롤스는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법에 대해 불복종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부정의하지 않은 법에 대한 위반도 시민 불복종의 방식이 될 수 있는가? O. 롤스는 부정의하지 않은 법에 대한 위반도 시민 불복종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동물의 이익 관심을 옹호하는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5. 싱어는 동물의 이익 관심을 옹호하는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시민 불복종은 그 자체로 다수를 위협하려는 시도인가? X. 롤스와 싱어는 모두 시민 불복종은 그 자체로 다수를 위협하려는 시도가 아니라고 보았다. 사랑은 기술이며 이를 습득하려면 지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사랑이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사랑받는 이의 성장과 행복을 바라는 능동적 갈망이며 생산적 활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사람을 찾는 것보다 사랑할 줄 아는 힘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인간 자체에 대한 사랑을 내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생산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프롬은 사랑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보았다. 사랑에 대한 지식은 배움의 노력 없이도 저절로 습득되는가? X. 프롬은 사랑에 대한 지식은 사랑의 기술에 대한 배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랑은 능동적 활동이 아니라 상대방의 매력에 빠지는 것인가? X. 프롬은 사랑이 사랑받는 이의 성장과 발전에 참여하는 능동적 활동이라고 보았다. 사랑의 기술을 습득하기보다 사랑의 대상을 찾기 위해 애써야 하는가? X. 프롬은 사랑의 기술을 습득하기보다 사랑의 대상을 찾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생산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 상대방을 변화시키는가? X. 프롬은 생산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 상대방을 변화시키다고 보지 않았다.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가? 5. 프롬은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은 서로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음을 쓰는 사람 로심 작은 남을 다스리며 몸을 쓰는 사람 로력 작은 남의 다스림을 받는다. 다스리는 자의 세 가지 보배는 토지, 백성, 훌륭한 정치이다. 만약 재물을 보배로 여기는 통치자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맹자는 사회적 분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통치자와 백성이 각자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았다. 백성은 제 피땀으로 얻은 것을 스스로 쓰니 하늘이 너그럽게 봐주겠지만 목민관은 백성의 피땀을 녹봉으로 받았으니 하늘이 그의 허물을 경계함은 엄중할 것이다. 목민관은 항시 백성을 편안히 할 방도를 지성으로 헤아려야 한다. 정약용은 목민관이 항상 백성을 편안히 할 방법을 지극한 정성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통치자는 백성의 모범이므로 모든 일에 탁월해야 하는가? X. 맹자는 사회적 분업을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므로 통치자가 모든 일에 탁월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목민관은 자신의 공무상 잘못에 대해 관대해야 하는가? X. 정약용은 목민관은 자신의 공무상 잘못에 대해 관대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공직자는 백성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가? 5. 맹자와 정약용은 모두 공직자가 백성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보았다. 공직자가 사욕을 탐하면 민심을 잃을 수 있는가? 5. 맹자와 정약용은 모두 공직자가 사욕을 탐하면 민심을 잃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이 자연 에너지를 무리하게 채굴해내라는 도발적 요청을 받을 때 탈은 폐가 발생한다. 현대 기술로 인해 지구는 한낱 채탄장으로, 대지는 한낱 저장고로 탈은 폐될 뿐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어느 곳에서든 자신의 본질을 대면하지 못한다.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의 도발적 요청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 맺는 방식을 왜곡시킨다고 보았다. 자연의 품에는 유추조차 불가능한 기상천외한 보물들이 인간에게 쓰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를 고찰하여 자연을 복종시켜야 한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은 오직 기술과 학문에 달려 있다. 베이컨은 관찰과 실험이 자연의 질서를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현대기술은 인간이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을 왜곡시키는가? 5. 하이데거는 현대기술은 인간이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을 왜곡시킨다고 보았다. 자연과 달리 인간은 현대기술의 부품으로 환원되지 않는가? X. 하이데거는 자연과 달리 인간은 현대기술의 부품으로 환원된다고 보았다. 관찰과 실험은 자연의 질서를 파악하는 방법이 될 수 없는가? X. 베이컨은 자연의 질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관찰과 실험을 제시하였다. 과학의 목적은 진리 탐구이므로 인간 삶의 개선과 무관한가? X. 베이컨은 과학의 목적은 자연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간은 기술을 가치 중립적 도구로만 인식해야 하는가? X. 하이데거와 베이컨은 모두 기술을 가치 중립적 도구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자인 살인자는 조국의 반역자이자 공공의 적으로서 국가에서 잘려나가야 한다. 루소는 살인자가 사회계약을 스스로 파기했으므로 국가에서 추방되거나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형벌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형이 주는 인상은 대단히 강하지만 종신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하다.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형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으로 보았다. 형벌은 오직 보복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생과 사 사이에 동종성은 없다. 시민사회가 해체될 때조차도 살인자는 반드시 처형되어야만 한다. 칸트는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으며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사회의 존립을 파괴하는 행위가 가장 중한 범죄인가? 5. 베카리아는 사회 존립을 파괴하는 행위가 가장 중한 범죄라고 보았다. 살인자가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X. 칸트는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정의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가? X. 칸트는 정의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없는가? 5. 베카리아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다. 살인자는 시민의 자격이 상실될 선고를 받을 수 있는가? 5. 칸트는 살인자는 시민의 자격이 상실될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적 담화 상황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강제 없이 상호 간의 논증적인 담론을 통해 보편적 합의에 도달하는 상황이다. 이상적 담화 상황을 통해 담론 참여자는 주관적 견해를 극복하고 합리적 논증과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동기에 근거한 공동의 신념으로 인해 상호 주관성을 확인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합의된 결과는 절대적 참이 아니라 더 나은 주장의 근거에 따라 도달한 잠정적 합의이다. 하버마스는 이성적 논의 능력을 갖춘 담론 참여자들이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논증적인 담론을 통해 보편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성적 논의 능력이 없는 사람도 담론에 참여해야 하는가? X. 하버마스는 담론 참여자로 이성적 논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 담론 참여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비판해서는 안 되는가? X. 하버마스는 담론 참여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합의된 결과라도 재논이 될 수 있는가? 5. 하버마스는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합의된 결과는 절대적 참이 아니라 잠정적 합의이므로 재논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담론 참여자의 다수가 동의한 모든 규범이 타당성을 지니는가? X. 하버마스는 다수결이 아니라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논증적인 담론을 통해 보편적 합의에 도달할 것을 강조하였다. 담론 참여자의 주관적 견해가 배제될 때 이상적 담론이 실현되는가? X. 하버마스는 담론 참여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이상적 담론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음악을 비난하는 까닭은 악기의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다.
백성으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만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천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천하의 해독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묵자는 이로움의 관점에서 음악을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예의는 모든 것을 따로 구별하나 음악은 즐거움으로 인도하고 모든 것을 화합할 수 있다. 그러나 예의와 음악은 사람들의 성정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옛 임금들은 백성을 예의와 음악으로 이끌어 화목하게 하였다. 순자는 올바른 음악이 백성의 마음을 교화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이로움의 관점에서 음악을 평가해야 하는가? 5. 묵자는 이로움의 관점에서 음악을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예의가 아닌 음악으로 백성의 마음을 교화시켜야 하는가? X. 순자는 예의로 백성의 마음을 교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음악은 백성에게 즐거움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가? 5. 묵자와 순자는 모두 음악이 백성에게 즐거움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음악은 사회 혼란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가? 5. 묵자와 순자는 음악이 사회 혼란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떤 개체가 믿음, 지각, 기억, 개체로서의 복리 등을 가질 경우 그 개체는 삶의 주체가 된다. 삶의 주체는 결코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레거는 일부 동물이 도덕적으로 무능력할지라도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주체라고 보았다. 모든 유기체는 자신을 보존하고 고유의 선을 향해 움직인다는 점에서 동등하며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테일러는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모든 유기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인류는 생명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대지 윤리는 인류가 동료 구성원과 생명 공동체 자체에 대하여 존중할 것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레오폴드는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았다.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모든 개체도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X. 레거는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모든 개체가 아니라 일부 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생태계의 안정성 회복을 위한 인간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는가? 5. 테일러는 보상적 정의의 의무에 따라 생태계 안정성 회복을 위한 인간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생태계 그 자체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 5. 레건과 테일러 모두 생태계 그 자체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인간이 대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가? 5. 레오폴드는 인간이 대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결과적으로 질서 정연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보았다. 우리는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원조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하지 않고 막을 수 있는 절대적 빈곤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한다. 원조의 목적은 인류의 이익을 증진하고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싱어는 원조의 목적이 인류의 이익을 증진하고 고통을 줄이는 것이라고 보았다. 원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간의 부를 재분배해야 하는가? X. 롤스는 원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간의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인류의 공리 증진을 위해 원조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가? 5. 싱어는 인류의 공리 증진을 위해 원조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풍요로운 국가의 절대 빈곤층은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5. 싱어는 풍요로운 국가의 절대 빈곤층은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정 빈곤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5.
롤스와 싱어는 모두 특정 빈곤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은 이성이 찾아낸 계율이다. 이성은 가혹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절한 평화의 규약들을 시사한다. 그 결과 만인이 만인과 상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홉스는 가혹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상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를 만들었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은 누구도 타인의 재산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는 생명, 자유, 자산을 보호하는 장치가 결여되어 있어 사람들은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인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는 생명, 자유, 자산을 보호하는 장치가 결여되어 있어 사람들은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의 개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지니는가? 5. 홉스는 자연 상태의 개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의 개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지니는가? X. 로크는 자연 상태의 개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고 보지 않았다. 통치자의 국가 권력 독점은 사회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5. 홉스는 통치자의 국가 권력 독점은 사회계약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자연 상태에 만연해 있는 폭력과 기만은 불의한 행위인가? X.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회계약 이후에는 자연법의 집행권 자체가 소멸하는가? X. 로크는 사회계약 이후에는 자연법의 집행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생겨나면 죽지 않는 것은 없다. 중생의 죽음은 윤회하여 받은 몸의 온기가 없어지고 덧없이 변하여 오온이 나누어져 흩어지는 것이다. 석가모니는 중생이 오온의 무상함을 깨닫고 해탈하게 되면 불멸에 대한 집착을 끊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있는데 죽으면 영혼과 몸을 구성하는 원자가 흩어져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죽으면 감각이 상실되어 죽음을 경험할 수 없으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중생은 해탈하더라도 생사를 끊임없이 반복하는가? X. 석가모니는 중생이 해탈하면 생사에 끊임없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오온의 무상함을 깨달아 불멸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야 하는가? 5. 석가모니는 오온의 무상함을 깨달아 불멸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야 한다고 보았다. 죽음은 고통을 유발하고 쾌락을 제거함으로 악한 것인가? X.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고통을 유발하고 쾌락을 제거함으로 악한 것이라 보지 않았다. 죽음은 감각 능력의 상실을 초래함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인가? X.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감각 능력의 상실을 초래함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라 보지 않았다.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 현세에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X. 에피쿠로스는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 현세에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구조적 폭력은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문화적 폭력은 인간 존재의 상징적 차원에서 발생한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종류의 폭력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한다. 갈퉁은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를 진정한 평화로 보았다. 국가 간의 제약이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정착될 수 없다.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공화 정체이어야 하고 모든 전쟁의 종식을 추구하는 평화 연맹이 있어야 한다. 칸트는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공화 정체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진정한 평화는 평화적 수단과 과정으로 실현될 수 없는가? X. 갈퉁은 진정한 평화는 평화적 수단과 과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X. 갈퉁은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타국의 정치 체제 변화를 위한 폭력적 개입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X. 칸트는 타국의 정치체제 변화를 위한 폭력적 개입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평화연맹의 목표는 국가 간 합병을 통한 세계 공화국 설립인가? X. 칸트는 평화연맹의 목표는 국가 간 합병을 통한 세계 공화국 설립이라고 보지 않았다. 모든 전쟁의 영구적 종식은 진정한 평화 실현에 필수적인가? 5. 갈툰과 칸트는 모두 모든 전쟁이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종교적 인간은 이 세계를 초월하면서도 이 세계 안에서 자신을 현현하는 절대적 실제가 있다고 믿는다. 또한 그들은 생명의 기원이 성스러운 존재에 있다고 믿는다. 반면에 비종교적 인간은 초월적인 것을 모두 거부하며 실제의 상대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도 종교적 인간의 후예이므로 종교적 인간의 흔적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 그들은 비록 세속화되기는 했어도 여전히 새해맞이, 생명의 탄생 등을 기리는 의례를 보존하고 있다.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이 자연물을 절대적 실제가 현현하는 매개로 본다고 주장하였다. 종교적 인간은 신을 세계의 창조와 무관한 존재로 여기는가? X.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은 신을 세계의 창조와 관련된 존재로 여긴다고 보았다. 비종교적 인간은 생명의 근원을 초월적 존재로부터 도출하는가? X. 엘리아데는 비종교적 인간은 생명의 근원을 초월적 존재로부터 도출한다고 보지 않았다. 종교적 인간은 자연물을 절대적 실제가 드러나는 매개로 보는가? 5.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은 자연물을 절대적 실제가 드러나는 매개로 본다고 보았다. 종교적 인간은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의 조화를 거부하는가? X.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은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의 조화를 인정한다고 보았다. 비종교적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종교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가? X. 엘리아데는 비종교적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종교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고 보지 않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